자, 우리 드디어 화학1 마지막 대단원 4단원 닮은 꼴 화학 반응. 자, 화학 반응을 들어갈 건데, 자, 우리 앞서서 그 전에 배웠던 이제 대단원에서 각각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 대단원에서는 자, 화학의 언어 해가지고 화학의 기초적인 개념, 용어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었죠. 그리고 그 두 번째, 기초적인 우리가 화학의 지식을 1단원에서 배웠으니까 두 번째에서 뭐 했어요? 화학에서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입자, 기초적인 입자, 원자에 대해서 다뤘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원자들이 모여서 형성되는 분자를 다뤘었고, 지금 이번에는 뭐다? 반응에 대해서 다룰 거다. 우리 반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억나는 반응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게 뭐가 있었어요? 우리 화학 반응식이라는 게 있었죠. 자, 그때 그 화학 반응식이 뭘 의미했어요? 자, 분자 또는 원자가 이렇게 두 종류가 만나서 새로운 종류의 어떤 분자를 탄생시키는 거 우리가 화학 반응식이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죠. 자, 이러한 반응의 종류들을 앞으로 우리가 배워나갈 건데,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화학 반응이 뭐예요? 산화환원 반응이란 말이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앞서서 이제 화학 반응에 대한 종류를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산화환원이 뭔지도 모를 테고, 이 산화환원에 대한 기초적인 이 용어 자체를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산화 나와 있어요. 영어로는 옥시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옥시데이션. 우리 옥시데이션 보면은 살짝 기억나야 하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옥시전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옥시전. 자, 옥시전을 의미하는 게, 한글로는 산소, 이렇게 얘기했었죠. 즉, 산소와 관련 있는 반응이겠구나, 산화는. 해서 내용을 보니까, 산소와 화합하는 거, 화합이라는 건 화학적 결합을 얘기합니다. 화학적 결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산화라고 부르겠대요. 또, 그 외에도, 수소를 잃는 반응도 산화,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도 산화라고 부른대요. 우리가 앞으로 쭉 이제 뒤로도 산화환원에 대한 얘기를 이제 슬라이드를 이제 몇 개에 걸쳐서 얘기를 할 텐데, 사실상 그 중심이 되는 건 이 두 가지, 두 줄만 잘 기억을 하셔도 뒤에 있는 산화하는 반응 잘 안 배우셔도 이 세 가지로 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산소와 화합, 수소를 잃는 반응, 산화수의 증가가 산화를 의미한다. 그 다음 환원 했어요. 환원은 영어로 리덕션 얘기했고요. 리덕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단어 하면 리듀스 정도 감소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환원이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환원은 뭐래요? 산화의 반대 표현이래요. 자, 그럼 우리 앞서서 산소와 화학적 결합을 하는 걸 산화라 그랬으니까 환원은 뭐가 되겠어요? 산소와 화학적 결합이 깨지는 게 환원이 되겠죠. 또한 수소를 잃는 반응이 산화였으니까 수소를 얻는 반응이 환원이 되겠고,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이 산화였으니까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이 환원이 되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 이 산화 환원에 대한 건 이렇게 한 줄씩만 표현을 할 수 있어도 뒤에 가서 문제 푸는데 거의 지장이 없다. 이렇게 알아두셔도 됩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뭔가 플로지스톤설, 근대 연소 이론 해가지고 문장이 되게 길게 쫙 나와 있죠. 자, 이 내용들은 이제, 중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연소에 대한, 쉽게 말하면 불에 타는 거죠. 이 연소에 대한 이론들을, 이제 중세, 근대로부터 쭉 내려와서 설명을 하는 건데, 사실상 그렇게 중요한 내용보다는, 이제 그 배경을 알자 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산화환원의 배경, 그죠?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무 주의 깊게 안 보셔도 되고, 이걸 다 쓸 필요도 없고 우리 한 문장, 한두 문장씩으로 각각 개인적으로 정리해서 쓸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좀 읽어보면 플로지스톤설이라는 게 있어요. 플로지스톤설 1967년 독일의 슈탈이 어쩌고 해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가연물질, 그러니까 탈 수 있는 물질이죠. 탈 수 있는 물질이나 금속은 모두 이것이 뭐냐? 플로지스톤이란 물질을 함유하게 된대요. 즉 모든 탈 수 있는 물질은 플로지스톤이라는 걸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물질이 탈 때, 연소할 때 그 플로지스톤이라는 녀석이 타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연소라는 활동이다라는 게 플로지스톤설의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숯이나 나무나 그 외 다른 녀석들도 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재가 남죠. 재가 뭐냐? 플로지스톤이 다 빠져나가고 나머지 찌꺼기라고 부른 거야,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그전 물질하고 재하고 질량을 재보면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재가 훨씬 가볍다 이렇게 측정이 됐었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플로지스톤설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예외적인 게 뭐였다? 금속의 금속의 연소예요. 연소, 쉽게 말하면 연소가
이제 설명이 안 되었다라는 게 이제 플로지스톤설에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죠. 그러니까 금속도 우리가 생각할 때 불에 타면은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서 질량이 작아져야 되는데, 금속은 오히려 이제 여기서 금속의 재라고 하면 녹이 되겠죠. 녹이 금속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는 거야.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그네슘을 예를 들면 마그네슘이 산화되면 어떻게 돼요? MgO에서 산화마그네슘의 형태로 재가 남게 되는데, 자, Mg에 산소가 달라붙었으니까 산소의 질량만큼 더 무거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재는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뭐 마그네슘이라는 원소 또는 산소라는 원자의 개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산소와 결합한다는 내용을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탔으니까 가벼워져야 되는데 금속은 가벼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플로지스톤의 허점으로 남아있고요. 그 허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대 연소이론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라부아제리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금속을 가열시켰더니 금속은 무게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했다는 거야. 근데 그 증가한 무게가 얼마만큼? 주위의 공기의 무게가 감소한 만큼 금속의 질량이 증가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금속이 공기 중에 어떤 물질과 결합해서 금속재가 형성이 된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뭐 쭉 읽어보면은 뭐 다른 비금속 물질도 비슷한 현상을 보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타나는데, 그때 공기의 부피가 약 20% 정도 감소되는 것을 발견을 해서 공기 중에 있는 이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산소라고 불렀다. 뭐 뒤에 있는 얘기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즉, 주변에 라바지가 발견한 건 뭐야? 금속을 가열시키면은 금속의 무게가 왜 증가하냐?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금속이 결합을 해서 그 산소의 무게만큼 금속의 녹의 증가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공기의 부피의 약 20% 정도가 산소가 된다는 것도 뭐 부수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산소라는 말을 이때부터 명명했다는 걸 봐서는 산화라는 표현이 이 근대 연소이론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전체 페이지에서의 포인트는 뭐예요? 그냥 이거 두 줄입니다. 그럼 플로지스톤설 근래 연소이론 알아두면 좋지만 이렇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플로지스톤이 어떤 녀석이다. 그리고 플로지스톤설에서 설명이 안 되는 거, 금속의 산화물이 왜 질량이 증가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보면은 이번엔 산소의 반응이란 말이 나와 있네요. 즉 산소와 우리가 산화라는 표현이 산소와 화학적 결합을 한다는 거 기억하고, 환원은 산소와의 화학적 결합이 깨지는 거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이 다음 것도 이제 쉽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산소와의 반응에 대한 얘기인데, 뭐 산소 원소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뭐 산소 원소는 지각의 구성물질 중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다.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지각의 8대 구성원소, 지각입니다. 지각에만 존재하는 8대 구성원소 제일 많은 거 O, 그 다음에 C, R, 페, 카, 나, 크, 마. 전 이렇게 외웠습니다. OCR, 페카나, 크마. 그래서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규소죠. 규소가 제일 많고,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알루미늄, 네 번째는 철, 다섯 번째는 칼륨, 여섯 번째는 나트륨, 일곱 번째는 죄송합니다. 제가 다섯 번째를 칼슘인데 칼륨이라고 했나? 칼슘,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 마그네슘. 이렇게 8개의 순서대로 OCR, 페카나, 크마. 이렇게 외울 수가 있다. 아무튼 산소는 제일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제 지각에서는. 그래서 대기 중에는 산소 분자 O2나 오존의 형태로 존재한다. 뭐 오존층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설명 안 하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뭐 이중 산소 기체는 무생무치로 대개의 약 21% 차지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기체가 산소 기체가 됩니다. 제일 더 많은 건 질소죠. 질소는 대기 중에 78% 정도 구성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N2가 78이고 산소가 21이면은 99%를 이루네. 그렇죠? 질소하고 산소가 99%이고 나머지 짜잘한 뭐 아르곤이나 이산화탄소 이런 녀석들이 1% 안에서 서로 이제 소량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에 직접적으로 타진 않지만 조연성이 있다. 조연성 뭐예요? 연소를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연성과 비슷한 개념이 이제 가연성 있죠. 가연성. 가연성이 이제 직접적으로 불에 타는 녀석을 우리가 가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연성은 당연히 안 타는 걸 얘기했죠. 불연성은. 이건 뭐 그냥 상식을 알아두시라는 거고. 자, 산소는 일단 조연성이 있고 대부분의 원소는 실온이나 고온에서 산소 기체와 반응하여 산화물을 형성한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앞에서 산화가 이제 산소와 화합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산화물은 뭐가 있어요? 산소와 화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산화물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뭐 산소가 이런 녀석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과 호흡 나오네요. 식물의 광합성 약 25억 년 전 원시지구 대기에 존재하던 이산화탄소가 광합성 과정을 통해 산소로 바뀌었으며 현재와 같은 대기 조성을 이루게 된 건 약 5천만 년 전이다. 즉 25억 년 전에는 산소가 존재하지 않고 거진 다 이산화탄소로 존재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식물이 등장을 하면서 광합성을 통해 산소로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광합성에 대한 반응식이고요. 지금 보시면 CO2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만나서 얘가 이제 포도당이죠. 포도당. 자, 이런 포도당을 형성하고 CO2가 어디로 간다? 산소로 바뀌었더라. 그리고 뭐 물은 6개 분자로 줄어들었고. 해서 광합성 과정에서 우리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CO2를 O2,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거니까 빛을 흡수하겠죠. 그래서 엽록소에 흡수된 이 빛 에너지는 포도당 분자를 형성하는 데 이용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이유도 이 빛 에너지가 포도당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넘어가서 자, 이번엔 또 호흡에 대한 얘기네. 호흡은 음식물의 섭취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온 포도당은 호흡을 통해 들어온 산소와 만나서, 그렇죠? 이번엔 포도당과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한다. 그래서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 ATP를 생산하는 데 이용된다. 뭐 ATP는 자세한 내용은 생물 가서 배우셔야 되는 거고, 지금 그냥 ATP를 생성하는데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한다. 그래서 그 포도당의 에너지원을 ATP로 저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6개의 산소 분자가 만나서 6개의 CO2 분자, 6개의 물 분자를 생성을 한다. 얘 어떻게 보면 우리 앞서 봤던 광합성의 반응식의 옆반응이죠. 포도당과 여기 산소가 죄송합니다. 광합성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서 포도당과 산소를 형성하고, 반대로 호흡에서는 포도당과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형성한다. 네, 뭐 아직 산화에 대한 이제 중요한 개념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포도당이 산소랑 결합을 하네. 그래서 포도당은 산화된다. 이렇게 뭐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 중요한 건 이제 뒤에 가서 더 다룰 테니까 그냥 이런 반응식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셔야 되고요. 반응식도 굳이 안 외우셔도 됩니다. 포도당하고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게 철의 재련과 부식이 나와 있네. 그래서 뭐 철관석의 환원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우리 제일 처음에 1단원, 대단원 1단원 배울 때 한번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상에 존재하는 철 자체가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산소나 황에 쉽게 반응하여서 이제 뭐 적철광, 뭐 자철광 이런 형태로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한다. 즉 산소와 결합을 하고 있죠. 산소와 화학적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산화된 형태, 철이 산화된 형태, 따라서 산화철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를 코크스, 탄소 덩어리예요. 코크스하고 석회석과 함께 용광로 위에서 넣어서 뜨거운 공기를 불어 넣어주면 이 코크스가 연소되면서 CO, 일산화탄소가 형성이 되고, 뒤에 써있네요. 2000도씨의 일산화탄소가 형성이 되고, 이 일산화탄소가 산화철과 반응해서 일산화탄소는 산소 하나 더 만나서 CO2, 이산화탄소로 산화가 되고, 산소 하나 더 들어갔으니까 산소랑 결합한 거 맞죠? 그래서 산화가 되고 용융철이 생성이 된다. 용융철은 녹은 철 액체를 얘기하겠죠.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좀 그림으로 기억을 한다고 치면은, 우리 1단원에 했던 거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1단원 화학의 언어에서 얘기했던 거 그대로 가져온 건데, 철을 어떻게 재련을 한다. 자, 철광석, 뭐 Fe2O3, Fe2O4 이런 녀석의 철광석들, 산화철의 형태죠. 산화철의 형태인 거를 코크스와 석회석과 함께 넣어주면은, 코크스는 자, 2개의 탄소 덩어리들이 산소랑 만나서 CO, 일산화탄소로 만들어지고, 석회석은
연소가 되면서 뭐 CaO하고 CO2 이산화탄소로 갈라지게 되네요. 자, 근데 이때 코크스가 변한 CO부터 보면은 이 CO가 어떻게 되냐면 환원제로서 작용을 한대요. 환원제라는 건 남을 환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은 산화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다룰 거고, 환원제라고 하면 다른 녀석을 환원시키는 녀석을 환원제라고 하는구나 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산화철이 CO하고 만나서, 자, 여기에 있는 산소들을 어디에 준다? CO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철은 철이 되고, 그냥 이제 용융 상태라고 했으니까 액체 상태의 철이 되겠죠. 그리고 CO는 CO2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CO는 CO2로 바뀌니까 산소와 화합을 해서 산화되었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철광석들은 철이 되면서 산소를 떼어냈으니까 환원됐구나 라고 우리가 앞서 배운 개념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석회석은 왜 넣어주나 봤더니 CO2는 가스 상태로 나갈 거고, 이 CaO라는 녀석이 어떻게 되냐? 자, 우리가 철광석을 넣어준다고 하면 Fe2O3, Fe2O4만 있으면 다행인데 SiO2, 이산화규소라 그러죠. 이산화규소라 이런 찌꺼기들이 섞여 있게 됩니다. SiO2 그냥 쉽게 얘기하면 모래덩어리예요, 모래. 이런 모래덩어리들이 섞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광석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모래들을 걸러줄 역할을 하는 게 석회석입니다. 석회석이 열을 받아서 CaO 이런 형태로 가면 이때 이산화규소와 CaO가 만나서 CaSiO2 형태를 만들어주고, 얘를 우리가 슬래그라고 해서 찌꺼기예요, 찌꺼기. 찌꺼기의 형태로 슬래그를 걸러내게 된다. 이산화규소를 걸러내게 된다. 그럼 나중에 남는 건 뭐만 남겠어요? Fe, 액체 상태의 철만 남아서 얘네들을 선철이 되겠다. 이 선철은 이제 무쇠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탄소 함량이 3.5%에서 4.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지금 필요 없고요. 철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나오는 거, 코크스를 넣는 이유는 코크스가 어떻게 됐어요? 일산화탄소로 변해서 환원제의 역할을 하죠. 즉, 철을 환원시키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석회석은 불순물, 찌꺼기 걸러주기 위해서 이산화규소를 슬래그로 만들어서 제거하기 위해서 석회석을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뒤에 나온 거는 이거는 진짜 실제 용광로 사진이고요. 자, 윗부분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5호가 이제 철광석이 되어 있고요. 철광석. 영어로 써 있어서 잘 이해 못 하실 수 있으니까. 라임스톤이 석회석. 콕 하면 얘가 코크스. 탄소 덩어리죠. 이렇게 위에서 넣어주고, 아래에서는 지금 뜨거운 공기 불어넣어서 올려주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위에서 얘네들이 떨어지면서 가열이 돼가지고, 이때 발생하는 가스들은 당연히 위로 올라가 있죠. 가스니까. 기체들은 위로 올라가서 이 웨이스트 가스, 이제 버려지는 가스들이죠. 이렇게 버려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된다? 철광석이 녹게 되는데, 이때 산화돼서 몰튼 아이온, 액체 상태의 철은 아래로 가라앉고, 슬래그죠, 슬래그. 슬래그가 위에 떠서 따로따로 분리돼서 나가게 되더라. 슬래그는 버려지겠고, 얘네들은 철광석으로 철광석이 아니라 철로서 이제 재련이 되겠죠. 자, 이거는 그냥 바깥에서 본 사진이고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